여러분들 오늘 제가 퇴직 교수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의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퇴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비참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예를 들 어느 퇴직 교수의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 또는 40이 넘으신 분들 또는 50이 넘고 60이 돼서 곧 퇴임을 앞두신 분들 모든 분들 우리의 퇴임 후의 삶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사실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꼴이 되는데요. 다행히 오늘 들려드릴 그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최근에 많이 호전이 되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좀 마음의 부담이 덜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거의 25년쯤 했으니까 교수 사회를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건데 아니 교수처럼 자유로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월급도 적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런데요, 퇴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인문학 쪽의 교수세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조기 퇴임을 하시고 퇴임 후에 자기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퇴임하자마자 퇴직금으로 받은 돈 등등을 다 합쳐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으셔가지고 자신이 퇴임 후에 공부도 하고 뭔가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어요. 제가 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오피스텔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동네에 사이즈도 꽤 있는 좋은 오피스텔이었는데 냄새 나죠. 부엌은 물론 책상 위, 옷장 주변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남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날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아니 선배 지금처럼 지내시면 곧 문제 생깁니다. 여기 좀 치우시고 선배 스스로 존엄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환경, 자신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도록 퇴임 후 노후 생활을 보내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고 제가 좀 세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이 가지신 문제가 하나는요.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마음도 착하고 베풀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뭐 세대적인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현재 학문적 능력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고 계셔서 퇴임을 한 후에 오히려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퇴임을 한 다음에는 논문을 낸 것이 학술지에 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책을 집필을 시작을 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치에 봉착을 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왜 후배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지? 아니 내 논문을 논문 심사를 해서 학술지 게재하는 것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막 가슴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학문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퇴임 교수님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타성의 행복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임을 맞으신 거예요. 성품도 엄청 착하시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아주 좋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퇴임 후에 사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는 건 말이죠. 그 퇴임 교수님의 부인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오피스텔에 갈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퇴임을 한 다음에도 계속 오피스텔에 매일 출근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출가해서 결국은 남편이 퇴임하자마자 부인에게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WFP라고 아실 것 같은데요.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유엔기구죠. 이게 본부가 아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인은 남편이 퇴임하자 조금 지나서부터 이 WFP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등지에 식량 지원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퇴임 교수님 말에 의하면 1년의 반은 해외에 나가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자, 부인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상 가사를 비롯해서
일상을 혼자의 힘으로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겠죠. 또 WFP에서 활동 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세계 식량 문제 등과 관련된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마을이 어떤 궁핍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자기 성장을 꾀우고 있었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자체가 이타성의 실천 그 자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한 부인에게 이 퇴임 교수가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됐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태인 교수는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완전 무기력증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적 피폐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요. 그 오피스텔을 다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도 당연히 그 퇴인 교수를 반겨줄 사람은 없죠. 그래서 몇 달을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위기 상태에 빠졌고요. 그래도 상담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하면서 최근에 많이 호전되셨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퇴임 후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종의 생존력 같은 것인데 먹고 자고 등등 우리의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자신의 자주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청소를 비롯해서 가사 일반에 대해서 완전히 도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임하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사의 도사가 되는 그런 준비를 꼭 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이것을 저는 생존력이라고 칭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은요, 성장력 같은 것이에요. 현재 특히 소위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 있죠. 자기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병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나를 정지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 성장하게 하는 이 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퇴임 교수님이 자신의 전공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공부한다든지 말하자면 제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조금씩 배우고 나날이 성장해가는 자신을 만들어갔다면 당연히 우울증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조금씩 편안하게 그러나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켜가는 힘, 이것을 우리는 퇴임 전에 반드시 몸에 갖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3번째는요, 이타성의 실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도요, 미리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지 않으면 실행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퇴임 후의 삶에는 자신의 현재의 능력, 앞서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능력, 그것을 타인을 향해서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3가지가 미리 준비돼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자신을 새로 개발하고 성장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몸에 체득된 능력을 가지고 이타성을 실천하는 그런 노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정말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이것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퇴임 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도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불행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